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2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아졌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은행이 금리 높게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은행이 안전해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돈이 빠질까봐 필사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오늘 이 이상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돈은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으로 일반 은행의 신규 예금금리가 연 2.8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연 2.75%예요.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0.06%포인트 높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저축은행은 항상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축은행은 리스크가 더 높잖아요.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까지만 되고 은행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사람들이 돈을 맡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상적인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언제냐? 19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은행들이 망할까봐 예금금리를 연 20%에서 30%까지 올렸던 시기예요. 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니까 필사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만큼 심각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들이 필사적으로 예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1월에 예금금리가 전월 대비 0.24%포인트나 올랐어요. 3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달러도 사고, 금도 사고. 은행에 돈을 안 넣어요. 특히 젊은 층은 은행 예금을 돈이 죽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은 계속 나가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려면 예금이 있어야 하는데 예금이 부족하니까 특판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올려서라도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은 오히려 예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돈이 들어와도 대출해줄 곳이 마땅치 않대요.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 때문에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높은 금리를 줘가면서 예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금리 전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시중금리가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CD 91일물 금리가 0.14%포인트 올랐고 은행채 금리는 0.3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이런 단기 지표금리 상승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어요. 대출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연 4.15%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8%포인트 올라서 연 4.14%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17%로 0.19%포인트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도 3.90%로 0.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금금리가 0.24%포인트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는 0.13%포인트만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행의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대금리차, 그러니까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가 1.34%포인트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축소됐어요. 3개월 연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12월에도 지난주까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금금리도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게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금리가 치솟았잖아요? 그게 좋아서 오른 건가요? 아니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90.2%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어요.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 이건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금리 대출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받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금할 거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특판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너무 장기로 묶지 말고 1년 이내 단기 상품 위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계속 변동할 수 있거든요. 둘째, 대출이 있다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고려해보세요.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고 느껴져도 나중을 생각하면 고정금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축은행 예금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일반 은행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고 안정성도 은행이 더 낮잖아요. 굳이 저축은행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이건 좀 더 큰 그림인데요.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니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안전자산도 함께 가져가세요. 자, 오늘 은행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을 역전한 충격적인 뉴스를 다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건 은행이 안전해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돈이 빠져나갈까봐 필사적으로 올린 거라는 점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잘 읽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